지금 당장 와서 내 병원비 결제! VIP 병동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새벽 3시 갑자기 이혼한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아직도 제가 며느리인 줄 아세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하더니 뚝 전화가 그대로 끊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냉동식품 코너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형광등 불빛 아래 가람의 얼굴을 창백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치고는 너무 조용한 눈빛이었죠. 불꽃이 꺼진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둔 것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아침 7시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마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냉동 만두 시식 트레이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계산대 쪽에서 파열음 같은 목소리가 날아들었죠. 어머, 또 재고 시스템 오류야. 이거 도대체 며칠째야? 담당 직원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가람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죠.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직원이 반신반의한 얼굴로 비켜서자 가람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단축키 3번의 클릭. 15초가 채 지나지 않아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은가람은 그저 작게 웃으며 다시 냉동 만두 트레이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신성 IT의 수석 개발자였던 은가람. 입사 3년 만에 핵심 보안 시스템을 단독 설계했던 그 여자가 지금 마트 바닥에서 만두 트레이를 닦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단 하루였습니다. 남편 진호의 도박 빚이 수면 위로 터진 날, 가람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회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고 그 경로가 가람의 계정이었다는 증거가 줄줄이 제출됐습니다. 조작된 증거였지만 그걸 밝힐 시간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진호의 빚쟁이들이 친정집 앞에 진을 치던 그 시절, 가람은 그냥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던 거죠. 업계에서 매장당한다는 건 생각보다 빠른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력서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시어머니 미림의 목소리였죠. 내가 이래서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집안도 없는 게 우리 진호 인생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 미림은 매일 아침 가람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디 나가냐, 돈은 얼마나 버냐, 그 돈으로 뭘 할 생각이냐는 말들을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상가 얘기였습니다. 네 친정 그 낡은 땅 말이야. 어차피 네가 관리도 못하잖아. 그냥 우리 명의로 넘겨. 가람의 친정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변두리 낡은 상가 부지 하나였지만 그게 전부였죠. 가람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미림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변에 가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을 흘리고 다녔는데요. 가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상가 부지 포기 각서를 받아내기 위한 아주 치밀한 준비였죠. 하지만 가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도 전략이라는 걸요. 퇴근길 그녀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머리 위로 찬바람이 지나갔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10년을 버텼습니다. 진흙 속에서 숨을 참으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0년간 연락이 끊겼던 이름 하나가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영도학. 영도학이라는 이름 석자를 본 순간 가람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신성 IT에서 가람의 직속 후배였던 박도학.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던 날 그 누구보다 먼저 연락이 끊겼던 이름이었죠. 가람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배 저 도학이에요. 살아계셨죠?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가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학이 먼저 말을 이었죠. 지금 만나야 해요. 오늘 당장요. 선배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곳은 지하철역 근처 낡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도학은 자리에 앉자마자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는데요. 두툼하고 낡은 붉은 봉투였습니다. 선배 아버지요. 은퇴산 회장님. 가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가람이 12살이던 해에 집을 나갔습니다. 얼굴조차 흐릿한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그 이름을 평생 입에 올리지 않았고 가람 역시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IT 업계의 거물이었다는 겁니다. 은퇴산. 국내 세 번째 규모의 IT 재단 설립자. 이달 초 지병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장 속에는 가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사생아 딸 은가람에게 재단 지분 62%와 전 재산을 이전한다. 도학이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펼쳤을 때 가람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10년 전 회사에서 시스템 오류를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머릿속이 서늘하게 정돈되는 느낌이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도학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배를 꼭 찾아달라고요. 말이 끊겼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흘렀죠. 가람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퇴근 인파가 우르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그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태엽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그날 밤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가람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날아들었는데요.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채무자 은가람, 원금 4,700만 원, 이자 포함 즉시 상환 요청. 가람의 이름으로 된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서명은 분명 그녀의 것이 아니었죠. 필체도 달랐고 날짜도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신분증을 도용했다는 뜻이었는데요. 범인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체. 최근 진호의 통화 내역. 그리고 2달 전부터 내연녀로 의심되던 여자가 예약한 해외 항공권 정보까지 도학이 따로 건네준 자료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진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람의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 놓은 채 다른 여자와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미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이상한 거 알아?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더라. 내일 나랑 병원 한번 가자. 가람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미림이 미리 손을 써둔 곳. 입원 동의서와 상가 포기 각서가 함께 기다리고 있을 그 병원 말입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가람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쓸었죠.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 막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림의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병원 예약해뒀어.
오전 10시까지 나와. 가람은 대답 대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40분. 그녀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넘겼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낡은 점퍼를 걸쳤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택시 안에서 미림은 내내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가람이 얼마나 불안정해 보이는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며느리 걱정에 잠을 못 자는지를 줄줄이 늘어놓았는데요. 가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맞장구도 반박도 없었죠. 병원은 강남 한복판의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로비부터 달랐는데요.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들의 유니폼까지 전부 고급스러웠습니다. 미림은 이 안에서 유독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복도를 성큼성큼 걸었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 앞에서 미림이 멈췄습니다. 들어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 가람은 문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문을 열었죠. 상담은 30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지만 질문이 묘하게 유도적이었는데요. 최근에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으냐, 잠을 제대로 자고 있느냐, 가끔 현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람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림이 의사를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가람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로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는데요. 미림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듯 벽에 기댔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순식간에 휠체어가 나타났죠. 심장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요. 목소리는 충분히 크고 충분히 극적이었습니다. 가람은 그 장면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종종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림은 VIP 병동 1호실에 입원했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60만 원이 넘는 곳이었는데요. 꽃무늬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미림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링거 하나 꽂힌 채로 아주 편안하게요. 가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림의 눈이 떠졌습니다. 수고했어, 앉아. 마치 왕이 신하를 대하는 말투였습니다. 가람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죠. 미림은 곧바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는데요. 안에서 나온 건 2장의 서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부지 양도각서, 두 번째는 자해 입원 동의서였죠. 병원비가 좀 나오겠더라. 검사도 받아야 하고. 그건 네가 내줘야 할 것 같은데 5천만 원 정도. 가람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미림이 말을 이었죠. 그리고 상가 거는 이참에 그냥 정리하자. 네가 관리도 못하잖아. 도장 찍어. 그러면 입원은 안 해도 돼.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빛이 미림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빛 아래에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었죠. 가람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이요? 한 번 더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미림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가람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늘하고 고요한 그런 미소였는데요. 미림은 그 표정을 보고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가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죠. 전화를 건 곳은 도학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도학 씨, 그 파일 있잖아요. 이제 써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가람의 손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요. 10년 전 기술 유출 사건의 진짜 경로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진호의 개인 서버에서 빠져나간 접속 기록, 그리고 미림이 외부 브로커에게 보낸 메일 원본까지요. 10년 동안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증거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람은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병원 정원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죠. 그 흔들림이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는데요.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림은 여전히 VIP 병동 1호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병원비 고지서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지만 가람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림은 처음엔 기다렸고 다음엔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람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죠. 진호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미림은 그제야 뭔가 크게 어긋났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병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각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는데요.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그것도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소리였죠.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본 간호사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짙은 네이비 컬러의 맞춤 수트,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양옆으로 두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채 걸어오는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이 병원의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은가람이었습니다. 미림의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침대에 기대어 있던 미림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가람이라는 걸 인식하는데 꼬박 3초가 걸렸는데요. 열흘 전까지 낡은 점퍼를 입고 마트 바닥을 닦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림이 먼저 입을 열었죠.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차림으로?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며 병실 앞에 나타났는데요. 도주 직전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걸 그의 표정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람이 돌아섰습니다. 진호와 눈이 마주쳤죠. 진호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가람아, 나 설명할게. 오해가 있어서. 나 진짜로. 가람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모르는 분들인데요.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라며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가람의 보좌진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2개 꺼내 각각 진호와 미림 앞에 내려놓았는데요. 첫 번째 봉투 안에는 이혼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람이 3달 전부터 법원에 청구한 재판이 사흘 전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봉투 안에는 10년 전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와 진호명의 서버에서 추출한 접속 기록, 그리고 미림이 외부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일 원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어떻게? 가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쪽으로 시선을 옮겼는데요. 그때 병원장이 직접 병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흰 가운 위에 긴장한 표정을 한 채 미림과 진호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죠.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병원 재단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은가람 이사장님께서 부분의 채무 관계 및 이번 경위 전반에 대해 법무팀의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미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호는 뒷걸음질을 쳤죠.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납된 입원비 정산이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가람은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10년 동안 상상해왔던 이 순간이 막상 눈앞에 펼쳐지자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어떤 거대한 피로감이, 그리고 그 피로감 너머로 아주 투명한 해방감이 밀려오는 것 같았는데요. 가람은 병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며칠 전 바람에 흔들리던 그 나무들이 오늘은 조용히 서 있었죠. 그녀는 유리창 위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천천히 떼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걸어 나왔는데요.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까와 같은 소리였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로운 소리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미림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가람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판결은 예상보다 빠르게 났습니다. 재심 청구 이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진호의 서버에서 추출된 접속 기록과 미림이 브로커에게 보낸 메일 원본은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변호인단이 버텨보려 했지만 서류 앞에서는 어떤 말도 힘을 잃었죠. 사기, 횡령, 기술 유출 공모. 진호에게는 3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미림은 공모 가담과 재산 편취 시도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미림은 끝까지 가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이라는 말이 방청석까지 들렸죠. 가람은 그 소리를 똑바로 들으면서도 시선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반듯하게 앉아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고 미림과 진호는 각각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람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좇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죠. 은퇴산 재단의 이사장 취임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보도자료 한 줄 내지 않았는데요. 가람의 뜻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축하 화환도 없었습니다. 대신 취임 첫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단 내부 회의실의 개발자 12명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기획안이 한 부씩 놓여 있었는데요. 표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센터 은가람 재단 전환 계획안.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가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직접 설명했는데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개발자, 경력이 단절된 엔지니어, 기회를 얻지 못한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프로젝트 환경과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였죠. 10년 전 자신이 누군가 한 명만 도와줬어도 달라졌을 거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학은 그 자리에서 기술 총괄 디렉터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임명장을 받으면서 잠깐 울 뻔했는데요. 가람이 슬쩍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겨우 참았다고 나중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늦가을 오후 교도소 면회실 창살 너머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림은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는데요. 경제면 하단에 작게 실린 기사 하나가 그녀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은가람 재단 첫해 청년 개발자 230명 배출. 업계 주목.
미림은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살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는데요. 그 맑음이 오히려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신문 위에서 조용히 구겨졌죠. 같은 시각 재단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가람이 대형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는데요. 수십 층 아래로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는데요. 김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도학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선배, 다음 분기 계획안 검토하실 시간이에요. 가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서 눈을 떼며 말했죠. 시작하죠. 그녀의 이름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죠. 누명을 쓴 개발자도 마트 바닥을 닦던 아르바이트생도 아니었습니다. 은가람. 그 이름 석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문장 안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녀는 오늘도 코드를 씁니다. 컴퓨터 화면 앞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 위에요. 기회라는 이름의 코드를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언어로 한 줄 한 줄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진흙탕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 단단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그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로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은가람의 코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가람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번의 겨울을 버텨낸 한 여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억울하게 무너지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보시는 내내 마음에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람처럼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날이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과 오해뿐인 것 같은 날도요. 그런 날에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람이 끝내 해냈듯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혹시 이야기를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으셨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가람이 차갑게 말했던 그 한마디, 누구시죠? 모르는 분들인데요. 이 장면이 제일 좋으셨나요? 아니면 진흙탕에서도 버텨낸 첫 번째 장이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 인생 역전의 통쾌한 순간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오래오래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